여러분 안녕하세요. 3L입니다. 자, 오늘은 다들 한국인이라면 사주팔자 한 번쯤 보잖아요. 관심도 있고, 그죠? 이 사주팔자와 관련해서 나의 타고난 기질과 관련해서,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자기의 개인적 성장으로 이끌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한국인이라면 이 사주팔자 관심 안 가지기가 어렵죠. 저도 가끔 재미로 봅니다. 재미로 보지만 이게 사실은 꽤 많은 원리들을 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사주팔자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의견이 분명하거든요. 물질 문명의 시대야, 과학의 시대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학자들이 난리가 난단 말이지. 유사과학이라고. 저는 어떤 관점인지 먼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같은 사주팔자를 가진 사람이 한국에만 대략 100명 정도 있습니다. 저랑 똑같은 사주가 100명 정도 있다고요. 굉장히 많죠. 이 100명이 다 똑같은 인생을 사냐? 그렇진 않다는 거죠.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그냥 그런 어떤 맥락이 있고, 그 맥락이 잘 펼쳐지냐 아니면 잘 안 펼쳐지냐는 천차만별이에요. 아무리 좋은 사주팔자 타고나도 부모가 개떡이면 그 팔자를 못 펼치겠죠. 그죠? 이런 다양한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변수들은 무문질합니다. 하지만 나의 기질이나 성격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자연이 보면 다 리듬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가장 간단하게 들숨, 날숨이 또 리듬이죠. 그리고 밤, 낮, 이것도 리듬이죠. 그리고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것도 리듬이란 말이에요. 이 명리학이라는 것이 이것을 이제 인간에게 대입시켜서, 우주적인 리듬을 인간에게 대입시켜서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꽤 의미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에 너무 이제 의존하게 되면 그 또한 이제 자신의 자율성을 침범하는 것이겠죠. 이걸 또 이제 과학에 맹신해가지고 내 인생의 그 사건건 다 거기에 물어보고 이러면 인간에게 자율성이라는 건 없는 거겠죠. 운명의 노예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돈 주고 점집 가서 그런 거 보는 건 자기 운명을 사는 거야. 돈 주고 사는 거라고. 거기서 좋다 하면 그 사람은 그런 생각을 가지겠죠. 앞으로 나한테 운이 좋대. 매사에 긍정적으로 임하겠지. 내적 동기가 이제 강하게 생기다 보니까 행동도 더 잘 나오겠지. 열심히 하고 잘하려고 하고, 운 좋으니까 한번 해보자. 그러면 그대로 가겠죠. 근데 운이 나쁘다면 어떡해. 이번에는 뭘 해도 안 되는데, 이런 마인드에서 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래서 점을 봐가지고 거기에 지나치게 맹신하는 건 자신의 능력을 제한하는 거고, 내 미래를 돈을 주고 사는 거다. 당신 미래가 10만원 15만원짜리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쵸?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사람들 많아. 여기 지금 반짝반짝 다 보고 있는데. 그죠? 그래서 이제 계속 이야기를 좀 이어나가자면, 이 사주랑 비슷한 게 서양 쪽에도 있긴 해요. 자, 사주랑 서양 쪽 그 사원소라 근본 원리는 비슷한데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서양 쪽은 우리 상태에 초점을 둬요. 물, 불, 공기, 흙. 그리고 사주는 상태보다는 그 역동석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다르게 보여요. 그래서 사주는 이렇게 돼 있죠. 화, 목, 토, 금, 수. 서양 쪽은 공기, 물, 흙, 불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이제 좀 차이점 단편적으로 드러나는 걸 좀 보자면, 서양 쪽에서 공기랑 비슷한 것이 동양에서는 금이죠. 금속 위주. 이 서양 쪽에서 공기가 이성, 논리 이런 걸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그 상징물이 칼이야, 칼. 동양의 금도 분별, 천엠, 정제됨 이런 것이고요. 그래서 그게 유사하지만 좀 다르답니다. 이게 다 왜 그렇냐면, 앞에서 말했다시피 하나는 상태, 하나는 역동성에 초점이 맞춰져서 그런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좀 서양 쪽이 좀 더 마음에 들긴 합니다. 근데 인간의 삶, 생을 보는 관점에서는 사주 쪽이 좀 더 정확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의 사주를 알면 생을 좀 더
보완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 심리 검사도 이런 것들이 있죠. MBTI 요새 핫한데 MBTI 경우의 수가 16가지인가? 그밖에 안 되잖아. 난 사실 그거 되게 마음에 안 들었거든. 심리학과 출신이고 그 MBTI 교육도 다 받았지만 요새 뭐 다 자기 성격을 MBTI 맞추는 거 보면서 좀 별로였어. 당신은 훨씬 더 다양하고 다채로운 존재인데 고작 그 16가지 안에 끼워 맞춘단 말이야. 그런 것들 이제 보완해 줄 수 있는 검사가 뭐 기질 유형 검사, TCI 같은 것들. 그런 것들 제가 다 자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궁금하시면 어디보다 싸게 제가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어요. 온라인으로 보고 직접 이제 화면 보면서 해석 상담까지 해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전문가예요. 네, 그런 것도 해드릴 수 있고 근데 TCI에는 경우의 수가 훨씬 더 많긴 하지만 사주는 경우의 수가 5만 가지라던가 엄청납니다. 예. 그 만세력 찍어서 나오는 경우의 수가 5만 가지예요. 훨씬 더 세밀하겠죠. 네. 물론 과학적 팩트는 없다고 하지만 우리 살아가다 보면 맞는 경우 많이 보잖아. 많이 보잖아. 완전히 배제하기는 좀 힘들지 않나. 예,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과학이라는 것도 보면 사실은 이제 지금 MBCR인가? 마음챙김 명상 이런 것들 다 불교에서 온 거잖아요. 그거 다 연구돼 가지고 활용하잖아. 예. 그 이전에는 뭐라 했겠어. 마음챙김 명상 이런 거. 그 종교적 그 뭐 판타지라고 여겼겠지. 근데 내가 찍어보니까 효과 있거든. 예. 연구해보니까 효과 있거든. 그런 것들이 종교적 영적 영역에서 과학으로 온 것들 중에 하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거 명리학이라는 것도 지금 현대 과학이 측정할 수 없어서 그렇지 나중에 뭔가 추가되거나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여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은 이 사주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나의 삶을 보완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자, 그 사례로 저의 사례를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바로 말하자면 저는 사주에 불이 3개나 있습니다. 태양이 3개 같은 사주라고 해. 병화가 3개가 있어요. 네. 네, 말 그대로 이글이글 그 자체입니다. 이글이글. 그래서 기질이 좀 셉니다. 어릴 적에 저라면 사주 이런 거 들이매면 이랬을 거예요. 나한테 그딴 거 들이대지 마. 나는 뭐든 내가 개척할 거야. 이랬겠지만 지금의 또 그렇지 않다. 그리고 어릴 때 나의 그런 성격적인 것도 저의 사주적 특징에 반영이 되어 있어요. 제가 아까 제 사주가 그 태양이 3개 떠 있는 사주라고 했죠. 네. 여러분은 어떤 사주를 가지고 있네요? 궁금하네요. 사람은 자기가 아닌 다른 타입은 경험해보기 전까지는 잘 모르니까요. 보통 다 내가 틀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그게 아니지. 사람은 남을 이해하는 게 힘들어. 공감하는 게 힘들고 그게 사람의 기본 전제야. 20% 하면 많이 한 거야. 20%. 어떻게 100% 공감합니까? 내가 너 완전 공감해 이런 사람들 보면 사기꾼인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것들을 이제 언제 좀 이제 경험하게 되냐면 결혼해서 살게 되면 와, 저 인간 나랑 완전 다르네. 그냥 싸우면서 좀 많이 알게 되지. 저 같은 사람의 특징이 태양이 3개 떠 있다 했잖아요. 불의를 잘 못 참습니다. 저는 부당함, 부정의함 보면 그냥 눈이 돌아버려요.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도 보면 초등학교 때 전 놀이터에서 진짜 많이 뛰어놀았거든요. 제가 INFP인데 놀이터에서 살았어요. 노는 거 좋아해가지고 친구들 오면 제가 그 게임의 룰을 만들었어. 그러면서 놀았어. 막 키 크려고 농구도 맨날 하고 안 크더라고. 안 크더라고. 아무튼 그래서 어릴 때 초등학교 한 3학년 때였나 그 놀이터에 있는데 친구 무리들이 한 명을 너무 괴롭히는 거야. 이건 아니지.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도와줬어요. 저 아마 대놓고 얘기했을 거예요. 이거 이렇게 하는 거 맞지 않다. 이러면 안 된다. 이랬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그 제가 도와줬던 그 친구 주도로 이제 나를 괴롭히려고 하더라고. 이런 것도 있고 이제 초딩 때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때는 저 같은 경우에는
방학마다 야간 자율학습 있었고, 그리고 방학 때 학교에서 수업을 했습니다. 그 수업 비용을 받았어요. 네, 수업 비용을 받아가더라고, 학교 선생들이 걷어가지고. 네, 근데 이게 금액을 저는 카운트를 해보니까 이게 금액이 많은 거야. 이게 학원 선생들 월급보다 더 많이 나오는 돈이 학교에 들어가더라고.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 개개인에게 다 돌아가도 이게 한 달 월급보다 많이 나오겠더라고. 그래서 이거는 좀 잘못되지 않았나. 이걸 왜 내가 강제로 들어야 되나. 이거 자율적으로 해야지. 이런 것도 이제 선생님에게 따지죠, 저는. 저랑 뜻이 맞는 친구들 모아가지고 야간 자율학습도 교무실에서 앞에서 데모 비슷하게 했어. 이거 강제다, 이거 잘못됐다. 그랬습니다. 네, 그런 아이였어요. 발랄하고 장난 많이 치고 그랬어요. 것들을 제가 잘 못 봤습니다. 그릇된 것들, 썩은 것들, 이런 것들은 전성이 거부를 했어요. 많이 깎인 거예요. 지금이 많이 깎인 건데 어릴 땐 더 심했어. 그래도 제가 그렇게 막 눈밖에 많이 나지 않았던 건 공부를 좀 했거든. 나중에 갈수록 공부 안 하게 됐지만. 그래서 어릴 때 제 삶을 보면 이 불의 기질이 너무 강해가지고 분노도 잘 통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문을 저런 문 같은 것들 주먹으로 꽝 치잖아요. 그럼 안에 텅텅 비어 있어요. 그 뚫립니다, 그냥. 네, 이런 것도 박살 몇 번 냈죠. 왜냐하면 저는 활활 타오르는데 우리 집은 엄청나게 억압적이었으니까. 예를 들면 단추 하나 잠그는 것도 마음에 안 들면 바로 태클이 들어왔어. 생각해보면 또라이지. 단추 하나 잠그는 것도 명절 때 어디 막 근집 가잖아요. 단추 잠그는 것도 어디 막 마음에 안 들면 바로 이제 씨박 하면서 똑바로 안 해. 이런 집이었습니다. 견디기 힘들었죠. 어머니도 좀 군인 같았어. 그 아버지도 완전 폭군이었고. 어머니 그 단편적인 예로 우리 엄마 보면 큰일 나겠는데. 사랑합니다. 아무튼 체벌할 때 보면 진짜 기가 막히게 체벌했는데 초등학생 때였거든요. 5학년인가 6학년인가. 열중추at을 시켜놓고 숫자를 제가 입으로 세. 하나, 둘, 셋이라면 하나 하면 찰싹, 둘 하면 찰싹. 누가 그 애를 그렇게 체벌을 하냐. 그러니까 제가 마음이 나만 하겠습니까? 그 어린애인데. 안 그래요? 뭐 영화에 나오는 장면도 아니고. 네. 아버지도 더 심했지. 뭐 요거는 뭐 너무 깊게 얘기는 하지 말자. 그냥 예로 들어드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영원히. 네. 이런 가정에서 자라보니까 제 속에 얼마나 그 불기가 가득 차 있겠어요. 타고나는 것도 이제 태양이 3개인데 미치는 거죠, 미치는 거.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이 뭐냐? 감정 차단이죠. 감정 차단. 이거 갖고 있으면 내가 죽겠다. 이 감정이라는 게 나를 너무 힘들게 하네. 그래갖고 이거 누르는 거야. 감정 누르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어릴 때 힘들었던 사람들, 심리적으로 힘든 사람들 보면 감정 이렇게 밀어놔요. 네, 그러면 말 그대로 세상이 이렇게 잿빛이 돼. 생동감이 빠지지. 당장은 생존에 도움이 되는데 오랫동안 이렇게 있으면 사람 우울 옵니다. 심각한 우울이 와요. 저도 그랬고, 저는 활활 타올라야 되는데 그걸 누르다 보니까 우울이 올 수밖에. 마음이 이제 심각하게 고장이 나고 매일 하루하루를 이제 밤에 잠들기 전에 이렇게 기도했지. 이거 너무 괴롭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괴로워. 마음이 그런 상태면. 그러면 내일 아침에 눈 안 뜨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했어. 그 꼬맹이가 그랬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를 숨기기도 잘 숨겨서 학교 가면 또 재밌게 장난도 치고 놀아. 장난꾸러기예요. 저는 천성이 장난꾸러기예요. 중학교 때 바로 옆에 이제 여중이 붙어 있었거든. 펜스 하나로 붙어 있는데 그때 이제 원빈 드라마 제목 뭐 있는지 기억이 안 나네. 얼마면 되겠어. 뭐 이런 드립 있잖아요. 그 친구들 가위바위보 내기해서 그 여중 펜스 앞에 가가지고 아무 보이는 여중생한테 그런 장난치고
네, 막 장난 잘 치고 잘 놀았습니다. 네. 근데 집에서는 속이 썩어 들어가고 있었죠. 아무도 몰랐을 거야. 그냥 고등학교 때 친구가 물으면 너 왜 사냐? 이러면 갱상도거든요. 왜 살기는 죽지 못해 살지. 이랬던 것 같아요. 네, 그게 진짜 제 심정이었던 거죠. 근데 이렇게 내면이 많이 망가져 있음에도 제가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초등학교 한 5, 6학년 때부터 이제 영적인 것에 관심이 진짜 많았어요. 그냥 전생에 그런 거 수행했던 것 같아. 그 태몽도 보면 그 말마다 있는 그 오색천 달려있는 신당수 있죠. 신당수라 해야 되나? 거기 한 꼬맹이가 앉아있었대요. 태몽이. 할머니 태몽 좀 다른데 큰 호랑이였고 어머니는 나한테 얘기를 안 하더라고. 나중에 다 커서 들었어. 왜냐면 내가 그쪽으로 빠질 줄 알았나 봐. 이미 빠져서 하고 있어요. 네, 유튜브 찍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어릴 때부터 이런 데 관심이 많다 보니까 스스로 치유도 잘 해나갔습니다. 왜냐면 명상을 아주 어릴 때부터 해오다 보니까 제가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마음에 느껴지는 것들 느끼는 걸 잘했어요. 특히 이제 그 힘들 때 신체 감각들 있잖아요. 그 현대심리학에서도 마음 챙김하면 신체 감각들 바디 스캔하면서 쫙 느끼거든요. 뭐 결린 거, 답답한 거 이런 것들 느끼는데 그 상처가 깊거나 이제 정서적으로 좀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들은 가슴 쪽에 답답함을 많이 느낍니다. 저도 유년기에 이 고등학교 한 말쯤이죠. 가슴 쪽에 그런 것을 느끼면서 그런 것들 딱 몰입을 하면 관련된 그 감정에 관련된 기억들이 싹 떠올라요. 수면 위로. 네. 생생하게 느끼면서 눈물로 계속 흘려보내는 거죠. 네. 그 한 1년 했어요. 1년을 내도 다 씻겨 내려가지가 않아. 그 정도로 마음에 아픔이 많았어. 어릴 때 이제 공포에 떨던 것들, 혼자 웅크려서 숨어있던 것들, 맞아서 기절했던 것들, 막 그런 것들이 막 떠오르는 거야. 네. 그런 것들 막 눈물로 흘려보내고 그러다 보면 사람이 이제 용서를 할 수 있게 돼요. 처음에는 누구부터 시작하냐면 내 자신에 대한 용서. 나를 그렇게 힘든 상황에 내버려둔 내 자신에 대한 용서. 예. 어린 시절 너가 많이 힘들었겠구나. 지금의 내가 보니까 참 미안하다. 미안하다. 용서해 줄래? 고맙고 잘 버텨줘서 사랑해. 예.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게 호호포노포노예요.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용서하세요. 감사합니다. 이거 엄청 파워풀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컨텐츠를 제가 따로 찍을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되고 나면 그때 이제 비로소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때 비로소 우리 어머니도 아버지도 완벽하진 않지. 원가적으로부터 어머니 아버지도 그런 상처들이 있었겠지. 몰라서 그랬겠지. 이렇게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지. 뭐 되도 않게 처음부터 용서해라. 그 사람 정신병 와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차라리 온전히 느끼고 분노나 증오를 표현해 주는 게 나아요. 그것들 씻겨 내려갔을 때 그때 그 이면에 있는 그래도 사랑하는 마음, 그래도 아끼는 마음,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지. 그것들 쌍그리 다 무시하고 용서해라 이러면 병 걸립니다. 정신병 걸려요. 이런 작업들을 함에도 불구하고 맨날 밤마다 울면서 흘려보냄에도 불구하고 안 돼. 이게 너무 마음의 상처가 깊어. 이게 너무 단단히 박혀있어. 인간의 힘으로 해결을 못해. 그런 것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내담자들 만나보면 진짜 영화같이 상처받고 괴로웠던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할 때 그렇게 기도하면서 들어가요. 하늘이 저를 통해서 일해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들어갑니다. 내가 못하는 걸 알거든. 내가 못해. 그거는 인간이 할 수 없는 거야. 한 사람의 그 가슴 깊이 막혀있는 영혼의 상처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쉽게 할 수가 없어요. 네, 그거는 성령이든 하늘이든 신이든 그 상담자를 통해서 개입을 해줘야지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가 괴로웠던 것도 어떻게 치료했는지는 제가 전 시간에 말씀드렸죠. 나의 아픔을 통해서 나와 비슷한 사람들의 모든 아픔을
껴안기로 다짐했을 때, 그때 치유가 일어났다고, 그때 하늘이 나를 도왔다고, 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거는 너무 이제 자아자찬하는 것 같아서 오그라드니까 전편 보시고, 네, 전 영상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이게 영적 기름 부음이잖아요. 저를 씻어 내려간 게. 그게 그 옛날 고문원에서 말하는 뭐 감로수가 내려온다. 막 물이 부어진다. 신성한 기운이 부어진다. 그 느낌이거든. 그걸로 인해서 나는 싹 나왔거든. 근데 이게 제 기질이 불이잖아요. 불. 태양이 3개가 있어. 저 같은 사람이 사실 그게 필요한 거거든요. 영적 기름 부음이 필요한 게 저예요. 사람마다 그래서 자기한테 그 맞는 영적 수행법들이 있어요. 보완해 줄 수 있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기도하고 은총을 내려받는 거. 은총이라 표현합시다. 이게 뭐라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들이 저한테 맞는 거였던 거예요. 당신들도 당신들만의 그런 것들이 있겠지. 그거는 이제 제가 시간이 날 때 이제 각각 타고난 기운이 많은 사람별로 어떤 수행법들, 어떤 이제 생활 양태들이 도움이 되는지 한번 싹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한 번이 있잖아요. 신성이 당신을 터치하잖아요. 그러면 이전에 당신을 싹 죽여요. 새로 태어납니다. 이게 진짜 그래요. 이게 죽음이란 게 꼭 나쁜 게 아니에요. 타로 카드에서 데스라는 카드가 어떤 의미에서는 나쁜 의미인데 영적 의미에서는 이게 새로 태어나는 걸 의미하기도 해요. 이전에 당신은 죽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노래인 Too Much Love Will Kill You라는 퀸 노래 있잖아요. 저는 그걸 영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Yes, too much love will kill you If you make up, never mind Yes, too much love will kill you 이런 노래 있잖아요. 말 그대로 진짜 사랑은 당신을 싹 죽입니다. 새로 태어나게 해요. 네. 그래서 저의 가치관 이런 것들이 싹 바뀌고 나니까 저는 그 뒤 이제 전쟁이라는 게 너무 싫은 거야. 너무 싫은 거야. 왜냐면 그때 나는 완전 이제 신뽕 한번 맞고 판타지에 살짝 떠 있었거든. 세상 현실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했던 거지. 군대라는 게 싫고 이상주의에 좀 가까웠다고 할까? 그런 저가 군에서 군을 찬양하는 글을 쓰고 사단장 상을 받아서 메달을 받게 됩니다. 은이었나? 금이었나? 기억은 안 나. 너무 오래됐어. 근데 그 메달을 휴가 때 이제 바다에 던져버리죠. 왜냐면 나의 신념을 저버린 거니까. 이런 사람들이 그 내면에 불이 많은 사람들이 이래요. 의미, 신념 이런 게 중요합니다. 왜 그랬어야만 했냐면 그때 저는 포상휴가에 미쳐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일본인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포상휴가를 다 따야 됐어. 다 딸 수 있는 거 다 따야 됐어. 그러니까 그런 글짓기를 했지. 그때 기억나는 일화 중에 하나가 그 당시 행보관이 그 0.4격이라는 걸 하거든요. 아무튼 이제 뭐 설명하기 좀 그렇고 귀찮고 표적지 가운데 이렇게 점이 있어요. 그 점에 9발 다 꽂으면 포상휴가 주겠다는 거야. 그래갖고 제가 다 꽂아버렸습니다. 그래갖고 이거 딱 뜯어갖고 행보관님 보여드렸어. 이거 다 꽂았는데 줄 수 있냐고. 당연히 안 된다 하지. 저는 그 믿었거든. 설마 그런 인간이 있을 줄 몰랐던 거야. 인간이 하나의 뭔가 있잖아요. 초인적인 그 간절하면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요. 아무튼 그 정도로 제가 포상휴가에 미쳤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어떻게 보면 저의 기질적인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명리학적 기질적인 것들. 그래서 저는 이 내면에 이 강한 불이 있었고 그것을 감정으로 드러내면 주로 분노였어요. 분노. 화라고 하죠. 말 그대로 불. 이상과 가치에 대한 높은 제한점이 있었지만 그것을
현실화시키는 것에는 어릴 때에는 많이 동떨어져 있었죠. 네. 그래서 저는 제 삶의 목표를 저희 이상과 가치를 세상에 풀어내는 것, 현실화시키는 것, 그게 저의 목표라고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물질계에 맞게 풀어내는 것. 자, 그게 토의 기운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술토라고 하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유튜브 하면서 얘기로 풀어내는 것들이 이게 사실은 저의 기질을 잘 보완하는 아주 잘 맞는 일이죠. 그죠? 그리고 이런 불을 다스리는 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령이죠. 네. 그게 약간 영적인 기운이 이제 인간에게 내려오는 건 사실 물의 기운에 좀 가깝습니다. 네, 사주적으로 이걸 계수라고 표현하죠. 이 계수는 명리학에서 샘물의 비유가 되고 종교적으로 하나님 은총이나 그 맑은 정신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명상이나 기도를 통해서 기운을 받는 것은 사실 이렇게 물의 속성에 좀 가깝습니다. 저는 이런 냉각수가 꼭 필요한 사주예요. 그래서 저는 미래에는 바다 앞에서 살고 싶어요. 그 창밖을 보면 일출을 쫙 볼 수 있는 그런 곳 말이죠. 이 불이 뜨거우면 메마르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이런 명상과 기도가 더욱 중요한 것이지요. 자기 타고난 사주에 따라서 보완되는 수행법이나 생활 양태들이 있고 이것들은 이제 제가 앞에서도 다음에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명리학적으로 어떤 기운을 좀 많이 가지고 세상에 왔는지 궁금하네요. 특별히 이제 좋은 기운이라는 건 없어요. 그 각자만의 장점과 역할이 있는 것이죠. 네,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댓글로 알려주시면 제가 꼭 읽어보고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는 너무 이제 좀 거창한 얘기나 이런 것들 하는 게 많이 부담스러워요. 사실은 저번 영상은 좀 사명감을 가지고 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유튜브 자체가 저는 사명감 한 절반 정도 가지고 합니다. 근데 부담스러워. 네, 저는 그냥 되게 평범하고 재밌고 웃기고 싶어. 개그 욕심이 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브이로그 채널 같은 거 하나 하면서, 사실 유튜브도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이게 자연스럽게 이끌렸거든. 저는 이런 생각 없었어요. 예전에. 지금은 바이크 팔았지만 바이크 탈 때 이거 바이크 타는 게 너무 좋다 보니까 그거 찍어보자 하면서 액션캠 따라갖고 찍다가 그거 올리기 시작하면서 유튜브 이거 나름 의미를 가지고 하면 재밌겠는데 해서 시작한 게 이 채널이거든요. 네. 근데 이거 하다 보니까 이게 가벼운 마음으로 못 하겠는 거야.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그리고 내가 좀 너무 거창한 거다 부담스럽게 보이는 것도 싫어.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그래서 브이로그 채널 같은 거 한번 해볼까 하고 생각해보는 요즘입니다. 뭐 그럴 여유가 있다면 말이죠. 그래서 앞에 말했듯이 여러분의 이야기도 좀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사주적 기운이 어땠고 그로 인해서 삶에서 어떤 것들을 겪었는지, 그리고 나는 어떻게 보완해 나가고 있는지, 네, 그런 것도 들려주면 저도 이제 공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럼 그 멘트 있죠? 언제나 여러분의 삶에 사랑과 빛이 가득하길 바라는 3L입니다. 감사합니다.